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교실입니다. 우리 지금 서론, 본론, 결론, 논술의 구성,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본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맹자쌤은 논술을 무엇으로 풀었나요? 네, 우리 몸으로 풀었죠. 우리 몸으로 논술을 풀고 있습니다. 자, 본론은 우리 몸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네, 몸통에 해당된다. 그래서 몸통, 영어로 트렁크. 그래서 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논술의 본론을 풀고 있습니다. 자, 논술의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했죠? 논증이라고 했어요. 논증.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논증이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본론에서 필요한 논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본론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을 기억하라고 맹자쌤이 트렁크맵 그만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몸에는 두 팔이 있습니다. 각각의 팔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가 찬성이라면 저쪽 팔은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면 이쪽 팔로는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손가락으로 근거를, 중심 근거와 보조 근거를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보통 근거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문제 해결형 논술이라면 문제점을 한 세 가지 정도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결 방안도 한 세 가지 정도 들면 좋아요. 자, 만약에 찬성과 반대, 찬반 논의형 논술이라면 찬성 입장에 왜 찬성을 하는지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왜 반대를 하는지 세 가지 근거를 들면 되겠죠. 자, 몸통에서 우리 몸의 중심인 배꼽이 있죠. 배꼽에서는 왼팔과 오른팔, 왼손가락과 오른손가락, 즉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내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을 재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찬성, 반대, 찬반 논의형 논술이라면 찬성과 반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 새로운 나의 안, 정, 반, 하, 찬성 쪽에서 좋은 것, 반대 쪽에서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제3의 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곳이 바로 배꼽의 역할이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교재 바디맵을 활용한 논술 노트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몇 쪽 할 차례일까요? 짜자잔, 35쪽입니다. 35쪽.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아니죠. 맹자쌤이죠. 로봇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장점과 단점. 로봇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세요. 자, 술술 팁부터 읽어볼게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되는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합하여 나만의 새로운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찬성 쪽 입장이어도 반대쪽에서 갖고 올 반대쪽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찬성에다 반대의 좋은 의견을 합하면 내 의견이 더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찬성이면 찬성에다가 반대의 좋은 점, 내가 반대이면 반대에다 찬성의 좋은 점을 가져오면 내 의견이 보다 풍성해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좋답니다. 모든 일을 찬성이나 반대냐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에서 긍정적인 부분,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부분을 수용하여 새로운 의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세대예요. 여러분이 신세대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집불통이처럼 찬성, 반대,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되 수업 시간이나 청소에 사용하지 말고, 아까 친구들이 청소도 공부를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건 사용하지 말고 사람이 하기 힘든 일, 예를 들면 급식소에 음식을 나르는 일,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와 같은 정, 반, 합의 정, 사용하자 정이죠. 수업 시간이나 청소 시간에 사용하면 된다라가 정이었어. 반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해 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거죠. 이거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또 찬성한 의견에서 힘든 일, 요거를 또 찬성 것을 요걸 또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수업 시간이나 청소에는 사용하지 말고 사람이 하기 힘든 급식소의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면 된다. 기본은 뭐예요? 찬성이죠. 찬성. 찬성인데 반대 의견도 수용했어요. 반대도 수용했어요. 자, 멋진 찬성입니다. 이 경우에 학교에 로봇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찬성을 장점이라고 하죠. 일단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다. 반대는 들어오면 이런 점이 나쁘다 하니까 단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 자, 지금까지 여러 친구들이 의견을 냈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자, 30쪽이에요. 30쪽에 보면은 30쪽이거든요. 30쪽에 보면은 여기에 현석인에 반해서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되는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죠. 아영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영이는 청소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운경이가 뻘떡 일어나 화분 관리도 로봇이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에 잠기던 어준이는 안 된대요. 반대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청소나 화단 관리는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그것을 대신해보면 우리는 그런 방법과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될 거래요. 그때 또 길성이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기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높다. 힘든 일은 당연히 사용해야 됐지만 청소나 화분 같은 일은 우리 사람이 하자 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면 좋은 점을 얘기했어요. 청소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리고 화분을 관리하면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에는 위험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 로봇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길성의 말이 끝나자 형준이는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급식실 아주머니들 힘든 일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고, 또 한솔이는 로봇이 사람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체육시간 시범, 음악시간에 정확한 음을 들려주면 그렇게 해서 수업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아영이, 운명이, 어준이, 길성이, 형준이, 한솔이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찬성과 반대, 다시 말하면 로봇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35쪽 펴주세요. 다시 35쪽 준비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찬성편 장점, 일단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청소와 화분 관리를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청소, 화분 관리를 대신 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무거운 식판, 급식통 이런 것들을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운반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확성을 요구하는 수업에 활용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수업에 활용.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그 체육시간 시범 보이는 것, 시범,
또 음악 시간에 정확한 음에 대한 게 있었어요. 정확한 자, 반대, 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들어왔을 때의 단점. 자, 모든 것을 기계나 로봇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로봇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예를 들어 서로 두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면은 화단 관리,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청소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가르치는 수업은 사람이 해야 된다. 수업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소통도 되고 인간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죠. 자, 반대편의 입장입니다. 이건 찬성편의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래요? 자, 여러분은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 선생님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 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자, 이게 주장이죠, 주장. 중심 근거 한번 들어볼게요. 중심 근거로, 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 하기 힘든 일. 예를 들면 급식실 관련 일이죠. 이건 보조 근거로 설명할 거예요. 보조 근거. 이거 두 번째. 선생님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쓰고 싶어요. 수업에 활용하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다. 자, 여기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체육, 체조, 시범, 음악 이런 것들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 일상생활적인 일, 인간이 꼭 해야 할 일, 해야 하는 일.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청소 같은 거, 화단 관리 같은 거, 일단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거 있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하자. 다시 말하면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된다. 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로봇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자. 로봇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자. 그래서 로봇이 할 일은 요거 로봇, 요건 사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자, 한번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정리되었다면 교재 36쪽 준비해 주세요. 맵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주장을 써보세요. 자, 맵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로봇이 학교에 들어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무거운 식판, 급식통 판을 옮겨줄 수가 있다.
또 정확성을 요구하는 수업에 활용하면 체육 수업, 음악 수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 화분 관리 같은 것도 맡아줄 수 있다. 단점으로는 모든 것을 기계나 로봇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업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었죠. 자, 이걸 바탕으로 로봇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볼 때 나만의 새로운 주장은 로봇이 학교에 들어오되 로봇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자. 사람이 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청소나 화단 관리 같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서로 역할을 잘 정리하면 로봇이 학교에 들어와도 될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한번 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이제 본론의 마지막 활동이에요. 여러분 각자 자기 생각을 한번 써세요. 자,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로봇이 학교에 들어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자, 이건 주장이죠, 주장. 먼저 장점으로는 중심 근거 1이에요. 무거운 식판과 급식통을 쉽게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라고 물으니까 보조 근거 들이대야죠. 보조 근거 1. 종교생의 음식을 마련하는 급식실에서는 음식의 양이나 식판의 개수가 많아서 옮기기 힘들다. 이때 로봇이 옮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옮겨주면 급식실 아주머니들께서 고생을 덜 수 있다. 또 중심근거 하나 더 해줘. 또한 중심근거 두 번째, 정확성을 요구하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수업에 활용하면 수업이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묻는다면, 자, 보조 근거 들어갑니다. 보조 근거 2. 체육 시간에 정확한 동작을 시범 보이거나
시범 보이거나 음악 시간에 정확한 음을 들려줄 때, 보여주고 들려줄 때 로봇이 누구보다, 우리 인간보다, 로봇이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다음으로 단점으로는 중심 근거 1이에요. 단점 근거 1. 모든 것을 기계나 로봇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자, 보조 근거. 왜 안 돼? 보조 근거 1. 간단한 청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어디에 좋다 그랬어요? 정신건강에 좋다 그랬죠? 정신건강에 좋고, 화분이나 화단 관리도 화단 관리를 통해 식물을 자주 대하면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 또한 중심 근거 2. 두 번째 근거로는 뭘 들었어요? 네, 아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수업은 사람이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또한 수업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입장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도 있다. 왜? 보조 근거 2. 인간이 기계인 로봇에게 배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 않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인간이 다스려야 한다. 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입장을 써야 돼요. 내 입장. 자, 내 입장입니다. 로봇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로봇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 볼 때, 내 입장입니다.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나만의 새로운 주장을 할 거예요. 그때 로봇을 학교에 들여오되
들여오되 사람과 로봇이 할 일을 구분하여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자, 구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로봇에게 의존하지 말고, 로봇에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야? 수업이나 청소, 화분 같은 일은, 화분 관리 일은 사람이 맡고, 인간이 맡고,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기도록 하자.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선생님이 너무 빨라서 여러분 따라오는데 좀 힘들었죠? 자, 스톱 버튼 누르고 정리하세요. 또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선생님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이 수업 끝난 다음에 차분하게 앉아서 정리하면 더 훌륭하겠죠. 자, 어쨌든 이것은 지금까지 문제 해결형 논술이었다면 이것은 뭘까요? 찬성과 반대, 찬반 논의형 논술이에요. 이건 찬반 논의형이에요. 찬성과 반대. 그래서 내 의견은 어디에 가까워요? 찬성에 가깝죠. 그래서 찬성의 장점과 그 다음에 반대의 단점들을 모아보고 그 중에서 내가 나만의 새로운 주장을 해보는 거죠. 새로운 주장. 자, 들어올 때 찬성에 들어왔을 때의 좋은 점을 살리고 반대 우려하는 점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된다? 각각 구분하면 된다. 모든 것을 로봇에게 의존하지 말고 수업이나 청소, 화분 관리는 사람이 맡고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것은 로봇에게 주자. 자, 이렇게 찬성 쪽, 반대 쪽 한쪽으로 치우쳐도 자기가 생각이 확고하다면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좋은 점, 나쁜 점, 장점, 단점 다 한번 헤아려 보고 그 중에서 괜찮다, 가장 좋다라는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의견으로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답니다. 이해했어요? 자, 요즘은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고집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찬성 입장도 있어요. 또 반대 입장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6하고 9. 이쪽에서 보면 여기 6이죠. 이쪽에서 보면 이게 9죠.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9고 이게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 대해서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경험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성 입장도 존중해 줘야 되고 반대 입장도 다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찬성이든 반대든 하나의 입장을 정하고 찬성에서 가져올 것, 반대에서 가져올 것들을 믹스를 해요. 믹스. 그래서 나만의 새로운 창의적인 주장을 하면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 된답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융합 시대죠? 융합 시대. 네.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를 한번 하세요. 융합적 사고를 해보셔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해서 본론을 위한 준비 다 했습니다. 자, 우리 서론을 위한 준비도 했고
지금 본론을 위한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서론을 위한 준비 다 했어요. 본론을 위한 준비도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차례 한번 넘겨볼게요. 차례 한번 다시 갈까요? 자, 우리 논술 쓸 준비하고 서론을 위한 준비, 보고 듣고 생각한 것 찾아봤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서론을 완성해봤고, 오늘 본론을 위한 준비, 내 생각의 의견과 까닭을 분해해봤어요. 아, 내 생각 속에는 의견이 있고 또 그렇게 의견을 내세우는 까닭이 있더라고요. 구별할 줄 알죠? 그 다음에 내 생각 전체에 대한 알맞은 근거를 찾아봤어요. 이 근거를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바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서론을 위한 준비 끝, 본론을 위한 준비도 다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왜 결론을 위한 준비는 없지? 결론을 위한 준비는 별따로 안 해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도전합니다. 도전. 바디맵, 논술맵에 도전을 해서 일단 페이스맵으로 서론을 완성해보고, 트렁크맵으로 본론을 완성해보고, 레그맵으로 결론을 완성해보고, 바디맵, 전체 논술맵으로 논술을 한 편 써보는 일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배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지구촌에서 가장 논술을 잘하는 초등학생이 될 겁니다. 자,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